안녕하세요. 와플TV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석구쌤입니다. 지난 3월 22일 금융감독원에서 24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요. 총 14,472명 중 3,022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이 변경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이수해야 하는 최소 학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하면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영학이 6학점으로 줄어들게 되고 새롭게 정보기술 분야로 3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6학점, 정보기술 3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죠. 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학점 이수 제도에 따라 학점 인정 신청을 하고 소명을 받으면 별도의 정보기술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25년 1차 시험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5년 1월 1일 이후 학점 인정 신청을 할 때는 정보기술 분야 과목을 이수한 상태여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정보기술 인정 과목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 들어야 되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차 시험, 2차 시험 과목 변경입니다.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1차 시험, 2차 시험 또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1차 시험에서는 회계학, 경영학, 경제언론, 상법, 세법, 개론 총 5과목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법이 빠지고 기업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업법은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이 제외되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과목에도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회계학은 동일하게 150점이지만 시험 시간이 80분에서 90분으로 증가됐고 경영학의 경우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들면서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가 제외됐습니다. 경제언론도 동일하게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당연히 1차 시험이 변경이 됐으니 2차 시험도 변경이 됐는데요. 현재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총 5과목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총 6과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과목별로 살펴보자면 재무회계가 재무회계 1, 재무회계 2로 분리가 되면서 기존 150점이었던 것이 각각 100점과 50점으로 나눠졌고 150분 동안 볼 수 있었던 시험이 내년에는 재무회계 1은 120분, 재무회계 2는 60분 동안 볼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원가회계는 변경이 되면서 관리회계에 대한 비중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회계감사의 경우 IT 비중이 5%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정보기술 학점이 추가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계산 문제만 있었지만 이제는 약술형으로 10%가 출제된다고 하니 대비를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변경된 점은 과목별 시험 출제 범위가 사전 예고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 시험 범위에 대해 별도의 사전 안내가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시험 공고 시 과목별 시험 출제 범위를 사전에 예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겠죠. 과목별 최소 이수 학점인 회계학, 경영학, 정보기술, 경제학은 모두 학점은행제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학력이 고졸이면 공인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도 똑같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도 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공인회계사 시험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인영어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토익, 탭스, 지텔프, 플렉스, IELTS 중 아무거나 하나만 기준을 넣으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2년 1월 이후 실시한 영어 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은 영어 성적에 대해선 자동으로 5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공인영어 성적 유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전에 등록을 했다면 5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이 2월 25일인데 가지고 있는 공인영어 성적 유효기간이 2월 20일에 마감인 경우 미리 등록을 해두면 5년까지 등록한 점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더 영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점 인정에 대해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일 과목을 각기 다른 대학 또는 교육원에서 이수를 했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교육원과 B 교육원에서 경영학 개론을 이수를 했다면 동일 과목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이 다른 과목의 일부인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가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의 경우 각각 다른 과목이 아니고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점은행지를 통해 한 학기면 공인회계사 응시 자격 중 하나를 만들 수 있으니 회계사 시험 준비가 필요한 학습자가 있다면 언제든 와플TV 플래너 또는 석구쌤에게 연락을 주시면 쉽고 안전하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플TV 학점은행지 학습 플래너 석구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